나는 부모님의 차에서 내리자마자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여기서 썩어라.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사라지기 전에 나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해? 내가 뭘 잘못했어. 하지만 차는 이미 먼지처럼 사라졌고 나는 그 폐가 앞에 홀로 서 있었다. 그 순간 복수의 불꽃이 내 가슴을 태우기 시작했다. 그날은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벗어나 경상도 시골로 향하는 길이었다. 눈이 쏟아지기 시작한 건 고속도로를 벗어난 지 1시간쯤 됐을 때였다. 부모님은 나를 데리고 가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고 아버지는 핸들을 꽉 쥔 채 운전했다. 나는 뒷좌석에서 불안에 떨었다. 왜 갑자기 시골로 가는 거예요? 학교는? 친구들은?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저 내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짧은 말뿐. 우리 가족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사모님 모임의 스타, 그리고 나는 명문대 학생. 하지만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비밀 자버지의 외도, 어머니의 알코올 중독, 그리고 나를 향한 그들의 원망. 나는 그들의 실패를 상기시키는 존재였다. 어머니는 나를 낳은 후 우울증에 시달렸고 아버지는 그걸 핑계로 다른 여자를 만났다. 나는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참았다. 가족이니까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버텼다. 하지만 지난달 모든 게 폭발했다. 내가 아버지의 외도 증거를 발견하고 어머니에게 말한 게 화근이었다. 내가 왜 끼어들어? 내가 뭘 알아? 어머니의 손바닥이 내 뺨을 때렸다. 그 후로 집안은 지옥이었다. 싸움, 비난, 그리고 마침내 이 결정 나를 시골 폐가로 버리는 것, 여기서 반성해. 내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 아버지의 말이었다. 폐가는 할아버지가 물려준 오래된 집으로 10년째 비어 있었다. 눈보라 속에서 그 집은 유령처럼 서 있었다. 문을 밀자 삐걱 소리가 났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불을 켜보니 오래된 가구들이 그대로였다. 탁자 위에 먼지가 쌓인 사진 액자, 젊은 시절의 부모님과 나의 행복해 보이는 그 사진이 역겹게 느껴졌다. 이게 다 내 탓이야. 나는 사진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고요한 집 안을 울렸다. 그 순간 복수가 싹 텄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들의 삶을 무너뜨릴 계획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밤이 깊어지자 눈보라는 더 새졌다. 창밖을 보니 세상이 하얗게 물들어 있었다. 휴대폰 신호는 없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 나는 중얼거렸다. 부엌을 뒤지다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할아버지의 일기였다. 페이지를 넘기자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다. 아들은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진짜 상속자는 위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나를 언급했다. 손녀가 모든 걸 물려받아야 해요.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게 기회일까? 다음 날 아침 눈이 그치자 나는 마을로 나갔다. 가까운 편의점에서 충전기를 사서 휴대폰을 켰다. 메시지가 쏟아졌다. 친구들로부터의 걱정, 그리고 부모님의 무심한 문자, 잘 지내? 그게 다였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제 시작이야. 마을 사람들을 만나 물어보니 폐가에 대한 소문이 많았다. 그 집, 유령이 산대하지만 나는 웃었다. 유령보다 무서운 건 인간이었다. 마을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나를 불쌍히 여겼다. 너 서울에서 왔니? 부모가 왜 버렸어? 나는 솔직히 말했다. 가족 문제예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여기서도 그런 일 많아. 하지만 버티면 돼. 그 말에 힘을 얻었다. 나는 폐가를 청소하기 시작했다.
먼지를 털고 가구를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여기서 다시 시작할 거야? 그리고 그들을 후회하게 만들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생활에 적응했다.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밤에는 할아버지의 일기를 읽었다. 그 안에는 가족의 비밀이 가득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사업을 훔쳤다는 증거, 어머니의 과거. 나는 그걸 모아두었다. 이게 내 무기야. 복수의 계획이 구체화되었다. 서울로 돌아가 그들의 삶을 파괴할 방법.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마을 청년, 민준을 만난 거다. 그는 폐가 근처 농장에서 일했다. 너, 그 집에 사는 애지? 위험에 그의 걱정이 진심으로 느껴졌다. 우리는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 생활 어땠어? 지옥이었어. 내 솔직함에 그는 웃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해.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복수만이 답일까? 민준과의 만남은 내 계획을 흔들었다. 매일 아침 그는 폐가 앞에 와서 커피 마실래 하며 웃었다. 그의 미소는 눈보라처럼 차가운 내 마음을 녹였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건 함정일 뿐이야. 믿지 마. 그런데 왜 그의 눈빛이 잊히지 않을까? 폐가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나를 서울 아가씨라고 불렀다. 카페 주인 아저씨는 너처럼 예쁜 애가 왜 여기서 썩어 하며 안타까워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서울을 생각했다. 부모님의 삼아버지의 회사, 어머니의 사교 모임. 그걸 무너뜨릴 증거를 모으는 중이었다. 할아버지의 일기에서 나온 서류들, 은행 기록. 이걸 폭로하면 끝이야. 민주는 나를 도왔다. 집 수리할까? 지붕이 새내 함께 페인트를 칠하고 창문을 고쳤다. 그의 손이 스치자 가슴이 도었다. 너, 과거가 있구나.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말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왜 나한테 친절해? PT인가? 독백처럼 중얼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온 편지가 도착했다. 부모님의 변호사였다. 상속 포기 서류에 서명하라의 그 순간 분노가 폭발했다. 이게 다야? 나를 버리고 재산까지 뺏으려 해. 나는 민준에게 달려갔다. 도와줘. 서울 가야 해. 그는 놀라 물었다. 무슨 일인데? 나는 처음으로 털어놓았다. 가족의 비밀, 배신. 그의 눈에 동정이 스쳤다. 함께 가자. 우리는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눈보라가 다시 시작된 날이었다. 차 안에서 민주는 내 손을 잡았다. 혼자서 버티지 마. 그 따뜻함이 낯설었다. 서울에 도착하자 부모님 집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나왔다. 너 왜 왔어?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다. 상속 포기. 절대 안 해. 나는 서류를 찢었다. 아버지가 나타나 소리쳤다. 내가 뭘 알아? 나가. 그 싸움은 지옥이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증거를 꺼냈다. 아버지, 사업 훔친 거 알아요. 증거 있어. 그의 눈이 커졌다. 그걸 어떻게? 어머니는 울었다. 제발 그만해.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를 버린 대가야. 민준이 나를 말렸다. 이제 그만. 내가 아파. 돌아오는 길, 민준은 말했다. 복수는 내 삶을 망칠 뿐이야. 이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폐가로 돌아와 혼자 앉아 생각했다. 정말 그럴까?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밤새 독백이 이어졌다. 부모님을 미워했지만 나도 그 일부야. 벗어나야 해. 다음 날 마을 축제가 열렸다.
민준과 함께 갔다. 불꽃놀이 아래서 그는 고백했다. 너 좋아해? 함께 살자. 내 심장이 멎을 듯 했다. 나 준비 안 됐어. 하지만 그의 키스가 모든 걸 바꿨다. 아니, 키스는 아니었다. 그냥 포옹. 따뜻한 그 느낌. 그런데 서울에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의 회사 동료였다. 내 아버지, 사고 났어. 병원에 충격이었다. 왜 나한테? 내가 유일한 가족이래. 나는 다시 서울로 갔다. 병원에서 아버지는 약해 보였다. 미안해. 모든 게 내 탓이야. 이 그의 눈물에 내 분노가 녹았다. 왜 이제야? 어머니도 왔다. 우리 가족, 다시 시작할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용서할게요. 그 순간 진짜 자유를 느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가 나를 구할 거라. 폐가로 돌아오니 민준이 기다렸다. 괜찮아. 응, 이제 새로 시작할게. 우리는 함께 집을 꾸몄다. 하지만 마음속에 그림자가 남았다. 이게 끝일까? 아버지의 사고 후 삶이 뒤집혔다. 병원에서 퇴원한 그는 폐가로 왔다. 여기서 지낼게. 반성할게. 그의 말에 나는 어이없었다. 지금 와서. 나를 버린 사람이, 하지만 어머니도 따라왔다. 우리 가족이야. 그들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의심스러웠다. 민주는 걱정했다. 조심해. 재산 때문일 수 있어. 그의 말이 맞았다. 밤에 부모님 방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상속서만 받으면 돼. 분노가 치밀었다. 역시 그랬어. 나는 할아버지의 서류를 숨겼다. 이제 내가 주도권을 잡아. 마을 생활 속에서 부모님은 적응하려 애썼다. 아버지는 농장에서 일했다. 이게 나한테 맞아. 그의 피곤한 얼굴. 어머니는 요리를 배웠다. 서울이 그리워. 하지만 나는 냉정했다. 여기서 버텨보세요. 나처럼. 민준과의 관계는 깊어졌다. 우리는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너의 과거, 더 듣고 싶어. 나는 털어놓았다. 어린 시절의 외로움, 부모의 무관심. 그는 안아주었다. 이제 내가 있어.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났다. 고마워. 하지만 드라마는 계속됐다. 마을에 소문이 퍼졌다. 서울에서 온 가족, 비밀이 많아. 누군가 폐가를 염탐했다. 밤의 창밖에서 그림자가 보였다. 누구야? 소리치자. 사라졌다. 다음 날 할아버지의 일기가 없어졌다. 부모님 짓이야? 대치가 시작됐다. 저녁 식사 중 나는 물었다. 일기 어디 갔어요? 아버지가 당황했다. 모르겠어. 거짓말이었다. 나는 방을 뒤졌다. 서랍 속에 숨겨진 일기. 왜 훔쳤어요? 싸움이 벌어졌다. 어머니가 울었다. 재산 때문에. 미안해. 그날 밤 민준이 왔다. 도망치자. 이 집 벗어나. 하지만 나는 거부했다. 여기서 끝내야 해. 복수가 아닌 진실을 마주할 때였다. 다음 날 마을 회의에서 모든 걸 공개했다. 우리 가족의 비밀, 이제 그만할게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아버지는 고백했다. 할아버지 사업, 내가 훔쳤어. 후회해. 그의 눈물. 어머니도 나도 잘못했어. 그 순간 용서의 문이 열렸다. 우리 다시 가족이 되어? 하지만 민준의 비밀이 드러났다. 나 과거에 범죄에 있었어. 그의 고백에 충격받았다. 뭐라고? 그는 도망쳤던 과거를 말했다. 믿어줘. 내 마음이 갈등했다. 폐가에서 밤을 새우며 생각했다. 모든 게 거짓일까?
진짜 사랑은 독백이 길어졌다. 아침에 민준을 찾았다. 함께 할게, 우리의 포옹. 서울에서 변호사가 왔다. 상속 절차 시작, 이제 선택의 시간. 상속 절차가 시작되자 긴장감이 고조됐다. 변호사는 폐가에서 가족을 모았다. 할아버지의 유언, 손녀에게 모든 재산, 부모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럴 수 없어, 아버지의 외침. 나는 차분히 말했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날부터 싸움이 일상됐다. 어머니는 나를 설득하려 애썼다. 내가 왜 다 가져? 우리도 살아야 해, 저적 눈물.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를 버린 대가예요. 민주는 지지했다. 내가 오라. 밤에 부모님의 계획을 엿들었다. 서류 위조하자 충격이었다. 이제 끝내야 해.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가족 비리 의심 수사가 시작됐다. 아버지는 분노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의 주먹이 날아왔다. 민준이 막았다. 그만해요.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나는 반성했다. 이게 복수일까? 파괴일까? 민준의 위로. 내가 강해, 우리의 관계가 깊어졌다. 사랑해, 그의 속삭임. 수사 결과 아버지의 범죄가 드러났다. 횡령 혐의의 그는 체포됐다.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미안해. 내가 맞았어. 병원에서 그녀를 안았다. 엄마, 이제 자유해요. 민준의 과거도 밝혀졌다. 청소년기 실수의 그는 용서받았다. 너 덕분에 새로 시작할게. 폐가에서 홀로 앉아 할아버지의 사진을 봤다. 고마워요. 눈물이 흘렀다. 마을 사람들은 응원했다. 너 강하네.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아버지의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서 그는 고개 숙였다. 모든 잘못 인정해 판사의 선고, 집행유예. 그는 폐가로 돌아왔다. 용서해줄래? 그의 떨리는 목소리. 나는 망설였다. 시간이 필요해요. 어머니는 변했다. 요리를 하며 우리 함께 살자, 그녀의 노력. 민준과 함께 산책하며 고민했다. 용서할 수 있을까? 그의 대답. 내 마음 따라. 재산을 물려받자 나는 마을에 투자했다. 카페 확장, 농장 개선. 사람들이 고마워했다. 너 덕분에 마을이 살아나.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남았다. 밤의 악몽, 눈보라 속 버림받는 나, 왜 나한테, 독백. 민준과의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 함께 할래? 그의 프로포즈. 응, 이 행복한 순간. 아버지와의 화해. 아빠, 사랑해요. 그의 눈물. 새로운 가족이 됐다. 폐가가 집이 됐다. 재판 후 1년, 모든 게 안정됐다. 폐가는 리모델링돼 아름다운 집이 됐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게 가족이야. 어머니의 미소. 민준과 결혼했다. 마을 축제에서 영원히 함께, 우리의 맹세. 재산으로 마을 학교를 지었다. 할아버지의 뜻, 아이들의 웃음. 과거를 돌아보니 눈보라가 시작이었다. 그 문을 열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제 감사하다. 용서와 사랑이 나를 구했다. 삶은 계속된다. 가슴에 평화가 깃들었다. 이게 진짜 끝.